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골프 산업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과 연관성 또 미래 예측이 가능한지 제가 볼 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골프 내장객 감소 얘기는 보도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앞으로 이 골프 산업의 변화가 과연 시장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시장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프 내장객이 감소됐다는 보도는 많이 들으셨죠? 그 전에 이제 골프가 갑자기 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프 장수 18홀 환산이라서 2023년 말에서 보시면 2024년 말, 5년 말에서 이 총 개수가 18홀 기준으로 하면 533곳 예정인데요. 18홀, 그러니까 24홀, 이런 32홀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18홀 기준으로 했을 때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643개.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약간은 차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골프장이 계속 늘게 되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림이 나오지만 이게 뭔가요? MZ 골프들이 그 골린족 이래가지고 골프 어린이족, 골린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한때 히트를 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막 골프 룩이라 해서 골프를 외워 올리고 이런 게 코로나 이 시절에 우리가 골프장은 허용이 됐거든요. 그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MZ 세대가 골프에 열광하는 이유. 열광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부동산 붐도 있었고, 부동산에서 갭 투자를 해서 또 차익을 많이 본 젊은 층도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약간의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거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하튼 수익이 창출했으니까 여가 활동할 수 있고, 코로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는 그래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시지만 식당도 잘 못 갔잖아요. 이러면서 골프장으로 좀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런 산업들 중에서 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 보시면 이렇게 실내 스크린, 통신 판매, 헬스클럽, 펜션 게스트하우스, 헬스클럽도 한때 문 닫았었어요.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고, 2022년도에 코로나 엔데믹 들어가면서 독서실 간이주점, PC방, 구내식당, 예식장, 이건 다 감소했어요. 인구 감소하고 좀 연관되겠죠? 이런 속에서 이 산업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흐름,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이 많이 생겼어요. 정부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정책 자금도 들어가고, 또 그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욜로족 이제 개념으로 펜션 게스트하우스들이 또 여행의 붐이 일어나서 같이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업계들이 막 공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카카오도 이제 골프 스크린을 예전부터 했지만 또 확장하고, 골프존도 막 해외까지 사업을 나가고. 골프존이라는 것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원래. 근데 골프장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골프장 인수까지도 손을 댈 정도로 좀 호황을 누렸어요. 그런 게 이제 2020년, 21년, 22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022년도에 사상 첫 5천만 명 돌파, 이 기사가 뜹니다. 이게 이제 피크 코리아 타임입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 전국 골프장 5,058명, 2021년보다 소폭 이렇게 되어 있죠. 골프장 내장객 5천만 시대, 2021년도에 피크 찍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2년도, 3년도, 4년도인데 이 기사들이 막 본물처럼 더 나오고, 골프 방송도 많이 생기고, 또 연예인들이 골프 치는 것도 프로그램도 나오고, 한국 골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 골프 564만 명, 일본 첫 추월. 일본의 골프 인구보다 많아요. 일본 인구가 우리 2배 반, 3배 가까이 되는데도 골프 인구가 더 많다? 물론 우리가 GDP가 일본을 거의 추월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속도가 빠른 분명히 있죠. 일본은 처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골프장이 호황을 누립니다. 수익률이 10에서 막 30%, 40%.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막 올려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장 가면 골프 그린피뿐이 아니라 그늘집이라고 있어요. 그늘집에 가서 음식 먹고, 음식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요?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골프 치고 나서 음식을 거기서 안 먹고 나오다가 인근 식당에서 먹고 이러는데,
이 골프장 가격이 이제 호황을 누리니까 이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2019년 11월 50홀당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나누거든요. 18홀을 매매가에 해가지고 홀수가 있잖아요. 그걸 나누면 58억 수준이었어요. 2019년에. 이게 이제 점점 올라와가지고 2019년 21년에 오면은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까지 된 다음에 그 잭 니콜라우스 CC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최고가를 한번 찍어요. 그러면서 100억대 시대 넘겼다. 그러면서 110억, 120억 이때 매물이 나옵니다. 이때가 2021년도 피크예요. 부동산도 이때 피크였죠. 그 기억나시지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호황이 분명히 있었다. 피크 코리아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 인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일본은 1992년도 피크죠. 90년도 그 버블 터지기 직전에 피크 그 타임 때 1480만 명이었어요. 골프 인구가. 그러니까 주로 치는 분들이요. 가끔 뭐 이렇게 가는 거 말고 현재는 500만 편인데 500한 60만까지 70만까지 줄었다가 600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21년도에 역전됐습니다. 이때 팬데믹 시절이잖아요.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외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뚫었어요.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스타그램 있죠. 여러분 요새 그 2030들은요. 인스타그램으로 다 통합니다. 저도 자꾸 제 아들하고 이쪽에서 인스타그램을 써야 된다. 조금 SNS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지만 제 나이 또래는 카톡하고 뭐 네이버 밴드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글로 많이 못 넣고 그 페이스북은 좀 가고 있죠. 뭐 이런 상태인데 20, 30대에서 그 인스타그램 머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뭐뭐 할 수 있는 에이블이라는 단어를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어떤 뭐 먹는 거라든지 신상품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해서 2030들이 이게 붐이 일었어요. 인스타그램업을. 그러면서 2030 세대층에서 필드에서 골프복 입고 찍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때 골프룩 최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서 아시겠지만 또 젊은 아가씨, 젊은 여자분들이 또 많이 진입을 해요. 그 원피스 그 골프복이 좀 이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쌉니다. 근데 하여간 그때 붐이 일었어요. 그러고 나서 골프 장수, 아이고, 저 제목을 못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골프 장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3개인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많아요. 170개 곳,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전국 골프 장소에서 지금 회원제가 178개고 대중제 퍼블릭 골프장이 355개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착공 관객이 2021년 기준, 20년 1월 기준이에요. 지금 한 522개 정도가 다 지어졌고 지금은 533개가 2026년도 말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황을 누리던 골프장 사업이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뉴스냐? 13년 만인 2023년에 이어서 내장객이 감소했다. 2년 연속 처음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아마 제가 볼 때 3년 차 갈 것 같은데 24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24년 수도권 골프장 그러나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게 골프장들이 손님이 주니까 그린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당연히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22년도는 얼마 안 줄었어요.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3년도에 많이 줄었고 4년도도 꽤 줄었을 것 같아요. 매출도 5에서 7% 하라 이런 보도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골프장을 가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그 관계되는 어떤 골프웨어라든지 골프 용품도 매출이 줄겠죠.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에 약간 줍니다. 약간. 여기서 뭐 피크 찍고 내려오면서 5056이잖아요. 5058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5.7%가 감소를 해요. 중요한 건 내장객 수만 감소한 게 아니라 골프 용품도 막 많이 하락합니다. 매출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약간 줄었어요. 2만 늘었네요. 피크가 2022년에 찍었는데 1년 차고 2년 차, 2년 연속 그러니까 2023년도, 4년도 계속 줄여요. 제 생각에 아마 발표가 3월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 4월 달 이때 보면 이게 한 4,600이나 500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계속 늘던 게
계속 늘던 골프 인구가 감소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다시 늘 수도 있겠죠. 잠시 뭐 여러 가지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이 좀 있었으니까 보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주 골프장 1년 새 40만 명 감소. 제주 골프장 비싸서 안 간다. 해외 간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주 골프장이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고. 자,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뭐 몰락이니 침체니 하락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지금이 우리나라 골프존 그 기술이 좀 좋은 게 있거든요. 골프존을 필두로 하는 어떤 IT를 활용한 뭐 MZ 세대의 그 골프 패션을 좀 새롭게 단장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재도약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스티벌 비슷한 거 그것도 MZ 세대 골프 페스타를 또 매경에서 이제 뭐 올해도 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를 보면은 명랑 골프 MZ들 못 버티고 떠나자 줄줄이 철수. 허세 부리며 골프 치던 2030 너무 비싸요. 비쌉니다. 골프장을 떠난 MZ세대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이런 기사들이 쭉 떠요. 매일경제TV에서는 골프웨어 시장 패션업계 위기 이런 말 뜨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 좀 모자까지 갖추면 150만 원. MZ 골퍼들 초라하네. 골프장에 MZ 뜸해지자 벌어진 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패턴은 뭐예요? MZ 세대들이 코로나 때 잠시 골프 붐이 불었으나 줄줄이 다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왜 자꾸 안 가냐? 치던 사람들한테 2030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77%가 비싸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는 남아 있겠죠. 77%는 이쪽 안 가고 이제 테니스가 이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또 요즘. 그래서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이제 갑자기 줍니다. 이렇게. 이때 대한민국 골프의 어떤 새로운 도약기 이러면서 엄청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측된 상황이었잖아요. 주위 환경과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다른 데 못 가다 보니까 골프장에 좀 몰렸던 거고 거기에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생기면서 골프로 인증샷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한때 훅 타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품이 이게 또 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거품을 여기 찍고 빠지셔야 합니다. 마치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모습이죠. 이걸 무시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더 보면 MZ 골퍼 떠나자 골프웨어 시장 위기. 물론 이건 과장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늘었다가 잠시 줄었어요. 줄었는데 2년째 줄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막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뭐 유명 골프 브랜드들이 계속 확장을 한 게 좀 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손님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 되는데 이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좀 느니까 골프장 매장을 차렸어요. 직격탄이죠, 그냥 바로.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골프 산업은 어떤 예전에는 지금도 뭐 상류층들이 많이 치죠. 상류층에 가까운 대중 골프라기에는 좀 회원제는 좀 낮지만 일반 회원제 대중 퍼블릭 골프장은 낮지만 회원제는 좀 비용이 들죠. 뭐 회원권이 있으면 다행인데 회원제 골프장은 그린피하고 KDB까지 하면 좀 비싼 부담됩니다. 자, 이런 기사 보시면 골프 치던 2030 허세 이제 다 어디로 갔나? 젊은 사람들이 골프장을 떠나는 이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골프 칠 돈이 없다. 당연하죠. 이거 뭐 매일 칠 수도 없는 거고 젊은 층이 직장 다녀야지 물론 주말에는 이해가 되지만 평일에도 많았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부류의 분들까지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골프 호황 종말의 징후 중고채가 쏟아지고 있다. 이게 2021년도에 이게 2년도. 꼭지를 찍고 나서 갑자기 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채들이 막 바꿔서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채를 사다 보니까 있던 거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골프를 샀다가 안 치게 돼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골프를 좀 많이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프채 있으면은 원래 쓰던 거 정이 들어가지고 바로 체인지 하지 않고 좀 갖고 있다가 조금 새 골프채 사고 나면
갖고 있으면서 길들여질 때까지 같이 하다가 나중에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몰려서 중고 매물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 왜 중고 매물이 많다? 그러면 좀 다른 팩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피크아웃 골프 산업용품 골프장 매각가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시면 한때 말씀드린 걸 말씀드렸던 게 160억까지 찍었었어요. 최고로. 이게 포스코에서 샀는데 그 뒤로 이게 폭락을 합니다. 폭락까지는 아니고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80억대 이건 기자가 좀 과장됐는데 160억에 거래된 거는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비싼 게 곤잠인가 어디게 110억 홀당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개 빼고는 그다음부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피크를 찍으면서. 우리가 마치 부동산에서 너무 고점의 가격이 되면 거래량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물건은 나오는데 거래가 안 돼요. 안 되고서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1월에 태영에서도 또 블루원 CC하고 이렇게 골프장을 갖다 매물로 내놨잖아요. 매물로 내놓은 이유는 돈이 없어가지고 워크아웃 하면서 자본금 충족한다고 골프장 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림인가 어디에서 하나 사는 거로 약정을 했는데 뭐 제대로 거래가 안 된 거로도 알고 있고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팔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들은 꽤 있는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내려왔고 그리고 골프장의 형태를 보면 손님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캐디비가 또 있어요. 보통 15에서 25만 원 하는데 그걸 4명이 한 팀이 가면은 5만 원씩 나눠서 내요. 그러면 아까 그린피에다가 이거에다가 그늘집값, 교통비 하면 하루 이거 다 계산하면 한 40만 원 정도 40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재밌게 치고 와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때 이제 코로나 붐이 불었는데 그러면서 캐디비도 좀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뀐 게 뭐냐. 노캐디 골프장이 227개소입니다. 5년 새 2배로 늘어났어요. 부담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손님이 안 온 거예요. 비용을 줄이느라고. 노캐디 골프장 227개, 5년 새 2배, 경기, 충천, 강원. 요새 홍보도 많이 해요. 노캐디 우리 골프장 노캐디입니다. 오세요. 막 홍보합니다. 왜? 비용 좀 싸졌다 이거죠. 노캐디면 당연히 싸지겠죠. 싸지는데 중부권 27월 최초 노캐디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용품 판매율 역신장 내년에도 하락세 전망 이게 2024년 기사예요, 여러분. 지금 5년 전에 그러면 23년도 4년도 이제 3년 차 계속 골프 산업이 약간 호황을 찍고 둔화되고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감소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망이 어렵다고 다 보고 있고요. 그게 올해예요. 2025년도. 볼게요. 자, 수도권 골프장 매물 아까 얘기 나눴는데 보시면 2015년에 뭐 이렇게 됐는데 골프장 홀당 가격 보십시오. 35억이에요. 47억 2019년 18년 19년에 47억 50억 이랬어요. 50억 이랬는데 이게 2019년에 50억 정도 가다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붐이 일어나고 막 골프장 호황을 누리고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서 얼마까지 가요? 95.6억. 호가예요, 호가. 왜냐하면 거래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100억대. 그리고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마치 부동산 고점 찍은 것처럼. 그러면 홀당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홀당 160억 하던 골프장 80억 반토막. 이거는 이제 최고가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여하튼 90억 100억이 쉽지 않다는 거고 80억 70억대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75억? 중요한 건 2023년에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2024년은 거래가 별로 없어요. 자, 2020년 당시 포스코가 산 게 이제 160억 홀당 샀는데 이게 약간 펀딩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먹튀 비슷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품 돈이 이때부터 등장을 시작을 했고요. 매물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건 내장 객수가 골프장을 찾아오는 손님이 자꾸 주니까 수익률이 자꾸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예측하고 가격에 대한 조정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15개, 이게 한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 회사마다, CC마다 뭐 회원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웬만해서 공개적으로 잘 안 팝니다. 처음에 이제 비하인드로 거래하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공개하거든요.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여주 CC, 여주 근처에 있는 여기 여주 세라지조 CC도 나오고, 수도권은 사실 불황이 없다고 하는 골프장인데 나왔습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제가 제목을 안 고쳐서 죄송합니다. 여기 자, 주요 스크린 골프 업체 실적 추이 보시면 쫙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면 카카오 VX, SCK 골프존이 뭐 1등은 확실한데 나머지를 보면 여기 적자로 들어왔어요. 카카오는 여기도 좀 약하고, 여기도 줄죠. 매출이 줄기 시작한 게 2023년인데 작년도에도 많이 줄었어요. 둘 다 셋 다 줄어가지고 일단 코로나 특수가 끝난 골프존 주가 반등 언제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골프 반등, 주가 반등, 제가 볼 때 뭐 많이 하락했으면 좀 오를지 몰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골프존 지금 매장들이 그 직영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요. 몇백 개가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매물이. 물론 권리금이 많이 있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골프존의 주가를 볼까요? 뭐니 해도 주가를 보면 그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참여했던 것인데, 여기 보시면 18만 6,200원 최고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여기 6만 1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지금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 그저께 금요일인가요? 59,200원 쯤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게 살아날까요? 이거는 골프인과 살아나고 뭐 수익성이 좋아지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2, 3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또 특히 골프존이 해외에다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해외에서도 뭐 골프 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다 했으면 다행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좀 못했습니다. 해외 진출했는데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왜 제가 갑자기 골프장 얘기를 할까? 이건 제가 10몇 년 전에 쓴 책에도 써놨는데요.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소득과 또 부동산이 버블이 끼게 되면 갭이 벌어지니까 이제 동맥경 환상이 벌어지게 되고 버블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골프장 인구가 감소할 때, 내장객 수가 감소할 때 일본의 버블이 그 즈음에서 똑같이 터집니다. 터짐과 동시에 내장객 수가 감소하는데, 우리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장객 수가 먼저 줄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특수라는 것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상관없이 여기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670만 골프장 인구예요. 일본에 한때 최고일 때 2001년에 1340만인데 1992년도가 피크 찍었어요. 버블 터지고 맞아 고맘때. 물론 터지자마자 뭐 PF 현장 문제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골프에서 비즈니스 하느라고 더 좀 늘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92년도가 꼭 최고를 찍었더라고요. 1380만 명. 그러면서 이게 점점 내려와서 1340만, 지금 670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2018년이고요. 보시면 골프 인구 1480만 명이 92년도고요. 쭉 내려와서 2021년도에는 560만 명에서 코로나 특수되면서 한 600만 명 또 찍었습니다. 그러면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죠? 골프 내장객 수는 1992년도에 1억 1000명을 넘었었어요. 그러고서 여기는 일단 상류층이 또 꽤 있잖아요. 베이비부먼들이. 그 단가의 세대라고 해서 많잖아요. 2001년까지 9,000명으로 2천만 명 줄면은 15% 감소한 거죠. 9,000에서 8,500 줄면은 한 5%도 감소. 현재는 8,000만에서 8,500만 인구가 있어요. 일본의 골프장에 좋을 때 샀던 이 장부 가액이 있잖아요. 그게 장부 가액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데 심한 데는 아예 인구가 줄다 보니까 골프장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폐쇄하는 곳도 있고, 골프장 구조사업 들어갔잖아요. 일본은 15%까지도 있고 장부가액에. 그런 일이 우리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네보다 땅이 좀 좁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여하튼
이 사실을 볼 때, 골프 산업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경제의 어떤 저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예측은 됩니다. 일본의 골프 산업 쇠퇴 이유는 이렇게 골프 인구 줄을 잇는 베이비부모 은퇴. 우리도 이제 베이비부모에 우리는 63년 4년생이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베이비부모의 마지막 세대인데 은퇴하시 대부분이 60세, 61세 다 은퇴하잖아요. 은퇴 다 했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골프장 인구가 줄죠. 저희 베이비부모들이 그 열심히, 뭐 여러분도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 세대입니다. 부모님들도 열심히 사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함께 자산 축적을 많이 혜택을 본 세대죠, 베이비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골프장 잘 갔죠. 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몸도 안 따르고, 물론 뭐 건강을 잘하면 칠 수도 있지만 그냥 테니스나 뭐 탁구 여러 가지 대체 운동이 또 많이 있잖아요. 헬스도 있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면서 일본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70년 다행히 1970년 우리나라 2차 베이비붐이라고 하죠. 70년생들이 한 100만 명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분들이 조금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도 5, 6년 후에는 이제 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중 시기가 2030년을 전후로 해서 골프 인구가 일본처럼 감소가 급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부동산과 연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유사, 자산 변동의 트렌드 제가 이렇게 썼죠. 자, 보시면 이게 일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골프 인구입니다. 이렇게. 이거 막대기는 골프장 숫자고요. 골프장이 많아요. 2,000개예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적으면 이렇게 빨리 감소할 일이 없잖아요. 골프 이런 것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어쩌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딱 보면 1992년 3년부터 피크 찍고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시 마치 그 데드캣 바운스처럼 딱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쭉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이렇게 됐다가 좀 다시 살아났다. 전체적인 그림은 다운되고 있고, 이때부터 일본도 골프장이 좀 많다고 판단해서 인구를 이렇게 갑자기 주니까 골프장 구조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것과 생각해 볼 게 우리는 부동산이 요때 버블 터졌잖아요. 골프장 인구가 감소하면서 터지고 오래 가잖아요. 그럼 이것의 어떤 유사성 트렌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이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92년도 때 버블 터졌잖아요. 터지고 공시가격, 우리로 말하면 공시지가, 공시가격 둘 다 해당된다고 보겠죠. 일본 토지 공시가격이 다 마이너스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르고. 그리고 2015년, 16년부터 그동안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신규 맨션이라든지 도심지 위주로 약간 상승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한 5, 6년째 천천히 올라와서 2021년, 2년에 좀 올랐죠. 그리고 왼저 현상도 있으면서 3년, 4년 뒤에도 일본 부동산이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좀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3대 도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 부산, 수도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이후에 약간의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다운된 상태에서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1992년에 골프 인구가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것과 부동산 버블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는 버블이 터지고 나서 골프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골프 인구가 지금 먼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올해가 중요해요. 2025년도에도 만약에 아까 기사에도 보셨지만 2025년도에도 골프장 인구가 또 조금 의미 있는 수준, 5에서 8% 이렇게 준다? 이러면 부동산 버블이 우리는 일본보다 덜하지만 우리한테 있는 그 부동산 거품도 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골프 산업의 어떤 트렌드 변화와 함께
일본의 부동산과 골프 산업, 인구, 골프 장수 이런 패턴을 보면은 약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흐름은 분명한 팩트들이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거품 이후에 부동산과 함께 골프 산업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트렌드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골프 내장객이 먼저 줄고 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게 오늘 방송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골프 산업이 어느 정도 피크에 다다랐다는 얘기는 약간의 조정이 있은 후에 새로운 어떤 패턴이 되기 전까지는 몇 년간은 이어질 것 같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한테 이 시나리오가 100% 믿으지 마시고 제가 자료 첨부해서 참고하시라 보내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 관리에 주택이 너무 많거나 이러시면 골프장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요즘 예전하고 분위기 많이 다른 거. 저도 가끔은 가는데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가끔 가는데 예전하고 분명히 분위기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행복한 또 무리한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득에 맞게 알맞게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부동산 행복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